동양 평화론 안중근. 서문. 대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의 변함없는 분명한 이치이다. 지금 세계는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 있고 인종도 각기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실용기구 연구도 농업이나 상업보다는 신발명품인 기관총, 비행선, 잠수함 등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계에만 치우치고 있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처럼 버려 피가 냇물을 이루고 고기가 질펀이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질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에 이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의 민족들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스레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치의 유럽 땅도 침입해 빼앗지 않았다. 이는 온 세상의 사람이나 짐승, 초목까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최근 수백 년 사이에 도덕을 까맣게 잊고 나날이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심을 키워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그 폭행과 잔인한 해악이 서유럽이나 동아시아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일본이 동양의 한 모퉁이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의 폭행을 참고 견딜 수 없어 동양 평화를 위해 스스로 보존하는 계책을 세웠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다. 통쾌하도다. 장하도다. 수백 년 동안 악행을 일삼던 백인종의 선봉을 북소리 한 번에 크게 부수었으니 가히 천고의 희귀한 일이요 만방이 기념할 자취이다. 그러나 슬프다. 천만 번 의외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한 이후로 가장 가깝고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한국을 점거하고 말았다.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의심이 호련히 일어나서 일본의 위대한 명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러시아보다 더 못된 나라로 보이게 되었다. 슬프다. 용과 호랑이의 위세로서 어찌 뱀이나 고양이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인가. 그와 같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로다. 전감.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때를 보라. 청나라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일본은 화합하여 이겼다. 하지만 일본은 승리한 뒤에 청나라의 땅을 빼앗아 원한을 샀으니 이것이 어찌 동양 평화의 계책이라 하겠는가. 방휼지세라는 말이 있다.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면 결국 어부만 이득을 보는 법이다. 일본과 한국, 청나라가 서로 싸우면 결국 서양 열강이라는 어부에게 모두 잡히고 말 것이다. 지난날 명성황후를 시해했음에도 한국과 청나라가 보복하지 않고 참았던 것은 일본이 스스로 깨닫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이 강화를 맺을 때 어찌하여 수만리 밖 워싱턴까지 가서 조약을 체결했는가? 짐승이 다투어도 주객이 있고 텃세가 있는 법인데 동양의 일을 왜 서양의 땅에서 결정한단 말인가? 일본은 전승국인데도 어찌 제 본뜻대로 성하지 못했는가? 한국을 조약 속에 넣어 우월권을 갖겠다고 한 것은 근거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은 처사였다. 만약 일본이 끝내 깨닫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을 계속 억압한다면 결국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만국이 함께 공격하는 날이 올 것이다. 독부의 환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중근 의사의 문장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사형집행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그의 붓을 앗아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가 못다 쓴 평화의 다음 문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옮겨졌다고 믿습니다. 100년 전 그가 꿈꿨던 동양 평화의 길. 오늘 우리는 그 길 위 어디쯤 서 있을까요? 지금까지 순이쌤입니다.